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리빨리 좀 공지를 해야 되는데 면접반이 이제 끝내놓고 할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제가 정보 제공을 못 해드린 점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리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할 말이 많아서 제가 1부, 2부 제 나눠가지고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시공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한 지가 16년째인데 10년 전부터 꿈꿨던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관리를 해드려가지고 조금은 수월하게 그리고 최단시간 내에 이 수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마크인데 여러분들 안에가 이제 시공간 글자가 대충 보이시죠? 요만큼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험생하는 수험 영역이고요. 이게 나비입니다. 그래서 나비처럼 보이시나요?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헐헐 나가서 정말 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 이렇게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남자 수강생분들도 참 문의가 많은데 참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1호점 같은 경우는 여자 수험생분들만 입실이 가능하고요. 남자 수험생분들께서는 입실이 이번에는 안 되고 제가 지금 2호점도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제가 2호점 완성되면 이제 그때 한 번 더 다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월 150이거든요. 예, 물론 비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서도 1인 1실, 1인실 여러분들 기준으로서 성인들, 뭐 기숙 고시 학원 등등등을 알아보시게 되면요. 비싼 가격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 다 고급스럽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존재했던 건물을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고시원화 시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를 다 짜가지고 완전히 안정성까지도 보시면 알 겁니다. 고급스럽고요. 안정성까지도 100% 이제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들 같은 거 할 때 우리 운영팀 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제 딸이 2명 있잖아요. 제 딸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진짜 제1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주 뭐 다 좋아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까지 뭐 실제 와서 보시면 뭐 적당한 가격이네라고 생각되실 것 같고요. 요 비용 속에는 전부 다 그냥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픈 이벤트로서 당분간 이제 첫 입실 만료될 때까지는 128만 원으로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좀 그 양해를 구할게. 이미 제 그 수강생 분들 중에서 올해 이제 다시 시험을 보실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견학 일정인데요. 8월 10일부터 신청하시고 건물 보러 오시면 됩니다. 올 때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요. 꼭 부모님 손잡고 물론 혼자 되는데 제 말은 같이 오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자신감 있게 소개해드리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오게 될 거거든요. 다만 대뜸 여러분들 견학 오시면요.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명하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간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카페에 가시면요. 견학등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신청하셔서 그 담당 직원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일정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오시게 되면요. 열람실, 강의실, 뭐 1인실, 세탁실부터 전부 다 그냥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은 8월 19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쭉 따라오셔가지고 한 11개월만 고생하시게 되면 법원지 필기시험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립 목적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모든 것을 마무리해드리기 위해서. 그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험생일 때와 합격생일 때로 나눠지거든요.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험 생활을 마무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수험 생활이 여러분들 장기간으로서 길어지게 되면 일단 돈이 더 들죠. 돈도 낭비가 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는데 제가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그런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동행팀 실강할 때 보면 참 그 청춘들, 청춘이란 말이 맞겠네요.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맨날 놀고 하는데 그 소중한 청춘을 버리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시험 붙었을 때에는 청춘이 소중하게 바뀌는 건데 만약에 시험이 끝끝내 안 돼 버리면 진짜 인생에 다시 없을 청춘의 시간을 허비한 꼴이 돼 버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험 생활을 빨리빨리 마무리를 시켜 드릴 거고요. 하고 여러분들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같이 고통도 길어지죠. 고통의 시간도 함께 길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수험생 본인이에요.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의 버금강에 그 본인의 부모님들, 나중에 한번 결혼하시고 아기 낳아 보세요. 예,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짠하고 또 시험 발표했는데 또 안 됐을 때 또 슬퍼하면 그것도 부모님이 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고통의 시간까지도 마무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법원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총 4가지입니다. 절대 머리 좋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일단 먼저 시간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법원지 시험 같은 경우는 8과목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의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8과목을 이 기간 동안에 공부한다? 당연히 많은 시간의 확보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체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법원지 시험 같은 경우가 6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4월 달부터는 적어도 4월 달부터 6월까지는요. 죽을 힘으로 해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4월 이전에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하신 분 같은 경우도 죽을 힘으로 이 기간 동안에 달리면요. 커트라인 살짝 넘겨서 시험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달리 하면요. 그 이전 단계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여도 요 기간 내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요. 법원직 시험을 항상 컷에서 한두 개 차이로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해서 체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꾸준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들어야 할 강의가 2과목이에요. 2과목. 그래서 평균 7시간 정도는 최소한 강의를 들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한 3, 4일 정도, 한 3일이나 4일 정도 슬럼프가 와가지고 공부를 안 했다 합시다. 예, 뭐 따로 보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 4일 동안 쌓인 것도 있죠. 또 매일매일 새로운 강의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들을 거는 밀린 건 이만큼 있는데 매일매일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요. 이른바 자기 자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으로 공부의 흐름이 끊기니까 법원직 시험을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휴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늘 올바른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휴식. 제가 서울 동행팀 가가지고 강의할 때 한 번씩 앞에 있는 학생이 너무 졸면 불러요.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래 하면요. 선생님 저 어저께 일요일 해가지고 쉬는 날이 돼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 잔 거하게 먹었더니 월요일부터 공부가 안 되네요. 그거는 휴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험생일 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 등을 보완시키는 게 바로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단기간 내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첫 번째입니다. 가뜩이나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공부 외적인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자, 여자 수험생분들 눈 뜨시고 학원이라든지 스카를 갈 때 많은 준비 시간이 걸리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는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죠. 또 공부 조금 하다 보면 배에서 꼬르륵 하지 않습니까? 해서 또 식당 가서 가는 시간, 줄 서는 시간, 먹고 또 오는 시간 등등등 해가지고 하루에 공부 외적으로 낭비가 되는 시간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고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당일날 들었던 강의의 복습을 다 하고 싶으니까 초반에 없는 시간 때문에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요. 즉 수면 시간을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점점점 체력이 고갈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강의 시간에 보고 있으면요 거의 반 좀비인 상태에서 눈만 딱 뜨고 계시고 제가 아무리 알겠니? 라고 해도 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눈만 뜨고 수업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쫙 흘려버리면요. 그게 자꾸 쌓이게 되면 괴로워집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수업 시간 내 필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나는 아침부터 멍하니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꾸준한 학습이 결국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부가 하기 쉽고 힘이 드니까 실강인 경우에는 결석을 하게 되고 인강인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수강하지 않고 놀러 가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1년 안에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해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공간에 있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공부 외적인 시간은 다 빼버립니다. 공부하는 것도 공부에 방해될 공간은 다 빼버리고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거든요. 둘 다를 제가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보시면요. 시공간 내에서 수면, 식사, 강의, 학습, 상담, 그리고 관리, 그리고 휴식까지도 그렇죠.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드릴 겁니다. 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법원지 시험을 꼭 합격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내가 어느 학원에 가서 혹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생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시공간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전문 직원분도 계시거든요. 그 직원분들하고 제가 하는 그 가이드를 그냥 쪼로록 쪼로록 따라오시기만 하면요. 나 특별하게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필기시험 붙어 있네. 그런 일이 꼭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시공 여러분들 타임테이블 보시면요. 자, 파일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요. 원칙적으로 11시 무렵부터는 취침 시간인데요. 점점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늦게 주무시게 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1시부터 취침을 하게 되고요. 8시간 이상 잠을 푹 주무시면 됩니다. 푹 주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공간 여러분들 나중에 방 사진 올라가겠지만 아주 편안한 침대, 일반 고시원에 있는 여러분들 그 미니 침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침대하고 있는데 크게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원래 여러분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입시를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순간부터는 생활이 다 깨지거든요. 해서 방에서는 주무시고 편히 쉬시고 샤워 등을 하고 아침에 그냥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나온다.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출석 체크에 관한 부분인데 요 이야기는 서울에서 우리 동행팀 수강생분들 혹은 인강생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먼저 방에서 탈출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눈 뜨면 핸드폰을 딱 켜죠. 일단 카톡을 봅니다. 단톡방을 보면서 뭐 내 친구들이 내 빼고 치킨을 먹지 않았냐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켜요. 쇼츠를 봅니다. 그렇게 1시간씩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부터가 소위 X8인데
그죠? 그 뒤에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딱 눈 뜨는 순간 3분 내에 일단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해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루 일과가 짝짝짝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온 게 시공간이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여러분들 공간 사진을 보게 되면 나중에 201호, 202호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카드를 넣고 빼면요, 그 앞에 있는 불이 꺼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복도에서 딱 보면 다 보입니다. 204호 친구 안 나왔네. 제가 깨울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분들께서 출석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지각하신 분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1단계는 일단 전문 직원분께서 좋게 탈리겠죠. 친구야, 내일부터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벌점을 부과하겠죠. 벌점이 일정 이상 초과하게 되면 그 명단이 저한테 오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대충 다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더 이상 험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시고 몸 푸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오전 공부 쭉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걷고 또 오후 공부하시고 심플해요. 또 저녁 식사하시고 걷고 쭉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열람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아주 다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무풍으로 해가지고 좋게 했고 공기청정기, 의자, 책상 다 좋은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고 강의실이죠. 강의실인데 자, 그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동행팀에서 진행되는 우리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실에서 인강인데 앞에 있는 큰 전자칠판 등을 통해서 같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어차피 인강 혼자 듣는 건데 뭐 하려고 같이 듣습니까?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인강 듣는 분들 중에 1시간짜리 강의를 2시간씩 듣는 분들 계시죠? 법원직은 하루에 들을 강의가 총 7강이에요. 근데 한 강을 2시간씩 들어버리면 당연히 진도가 밀리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1년 내에 그 순환을 다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들어버리면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쭉쭉 진도를 나가게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멈출 수 없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초집중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나도 같이 해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합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강의실에서 같이 인강을 틀어가지고 다 있어요, 스케줄이. 그렇게 듣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입시를 할 때 보면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A라고 하는 과목이 약하고 어떤 친구는 B, 어떤 친구는 민법, 어떤 친구는 영어 제가 다 조사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공간의 입시를 원분들 중에서 취약한 과목이 공통되는 분들을 제가 묶어가지고 스터디룸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꾸준하게 저녁 시간 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하기 싫고 무서운 과목도 매일 조금씩 같이 꾸준히 하다 보면요, 무조건 점수가 오르게 돼 있어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점수가 올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수강생, 수험생 분의 입장에서 야, 내가 제일 싫어했던 민법도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조무 스터디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점수가 오르네? 그럼 나머지 과목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법원직 시험 합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근자감도 물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 하면 된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될까? 이 순간 가지는 순간부터 걔는 안 돼. 말고 좀 무대뽀인 친구들 있어요. 면접반 또 많이 있던데 선생님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진짜 되는 게 법원직 시험이에요. 그리고 민법 약하신 분들이 있죠. 민법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시공간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민법 특강이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 내내 있을 수도 있고 이 공간에 최소한 4, 5일은 기본적으로 붙박이로서 제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럼 제가 책 쓰고 강의하다가 내려가서 한번 둘러보고 왜 자리에 없지? 찾아보기도 하고 할 건데 제가 민법 특강을 꾸준히 해드릴 거예요. 그거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그렇게 민법 특강을 해드려도
민법 점수가 오르지 않는 분들은요, 제가 따로 암기할 것들 제가 준비했던 자료 등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로 민법만큼은 정말 본인만 따라오시면 민법을 못하고 싶어도 못할 수 없게끔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해서 민법 무섭고 두려우신 분들은 시공간 오시면 되게 큰 도움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담인데 여러분들, 자, 시행착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겪으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의 시행착오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여야만이 시험에 빨리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상담하신 여러분들 전문 직원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도와줄 거고 캐리를 할 거예요. 해서 친구야, 이번 주에 목표가 이만큼인데 요만큼 못했네. 조금 더 힘내고 일요일 날 남들 쉴 때 너는 쉬지 말고 조금 더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안 할 수 없게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자꾸 튕기고 하기 싫은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분의 멘탈을 심층적으로 케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달래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해도 통하지 않는 분들도 생길 수 있지요. 제가 그런 분들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정에 보고를 드린다. 무슨 말이냐? 예, 출결, 점수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지도해도 따라오지 않는 친구가 있었을 때는요, 부모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겁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님, A란 친구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여기서도 이렇게 성실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제가 달래고 해도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이 친구는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지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대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게 그 친구의 진짜 인생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입실 원서 쓰실 때 보면요.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1점 벌점 이상 채워지고 더 이상 나아지는 게 없었을 경우는요. 강제 퇴실시킬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사실 요 시공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버는 뭐 돈 거의 뭐 예,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해서 그런 분들을 뭐 입실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퇴실 안 시키고 못 본 척 해버리면요. 다른 분들까지 다 물들어 가지고 완전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깨지거든요. 저는 절대 그 꼬라지를 볼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을 제 수강생 분들은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주말입니다. 주말이니까 선생님 월화수목금까지 공부하고 토일은 쉬나요? 안 되죠. 토요일 오후까지는 다 일정이 있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은 이제 휴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빨래도 하시면 되고요. 세탁기, 건조기 다 있습니다. 각 층마다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서 휴식도 여러분들 공부의 일부거든요. 해서 근처에 올레길도 있고요. 연극도 볼 수 있고요. 제가 특식을 딱 해가지고 드시게 해드릴 거고요. 온천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처에 되게 유명한 온천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셔가지고 뜨거운 물에 한번 몸을 싹 지지고 오시면요. 크게 몸 아픈 거 없이 무난하게 쭉쭉쭉 공부를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출도 가능은 합니다. 당연히 월, 화, 수, 목, 금, 토, 오후까지는 안 됩니다. 다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외출이 가능한데요. 그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담당 직원분께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거든요. 특히 일요일 몇 시까지 복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요. 1차 전화 드립니다. 친구야, 왜 너 안 오니? 전화 안 받지 않습니까? 바로 또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드릴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기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해서 외출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좀 가혹하지만 우리 시군가 왔으면요. 제가 주말에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외로움은 이제 그걸로 달래시고 좀 가급적이면 수험 기간 동안은 합격을 위해서 속세 인연, 친구들 등등등은 잠시 그냥 안녕 하고 가급적이면 외출도 자제하면서 푹 쉬거나 혹은
그 주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리긴 하겠습니다. 다만 또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외출도 필요하니까요. 정확하게 신청하시면 외출도 보내드린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제가 그림은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한번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로 오면 되네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시스템을 고민한 지는 사실은 한 8년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제 꿈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땅을 찾고 건축을 하고 기타 등등등 때문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제가 이제 시공간을 만들 때에 가장 시스템 부분을 연구를 할 때에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자율성하고 자율이라고 하는 거하고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둘 중에 한 개를 택이라는 게 아니고 요거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합격에 도움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입시를 하실 때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직 시험 공부를 아예 처음 한다 초시생분들 아예 처음 한다. 아니다 1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재시생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럼 제가 맞춤형으로 초시생분들께서는 이렇게 쭉 따라오시고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친구야 올해 시험에서 안 된 이유가 뭐 같니? 어떤 과목 같니? 이러이러한 과목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자신 있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니? 그 과목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축소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깔맞춤을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상담했던 걸 제가 적어서 담당 직원께 넘길 거예요. 그럼 그 담당 직원분들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이 두 분들이 그 계획서에 있는 내용만큼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그 체크된 내용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보고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또 불러가지고 왜 이러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다독거리면서 끝까지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할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부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전 또 2부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